지난 28일 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가 7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14년 만에 열린 대회인데다 오프라인 참가자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현지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로잔 대회 개회식부터 폐막식까지 쭉 지켜보셨죠? 네, 복음주의권 최대 이벤트고 또 정기적인 행사가 아니어서 언제 또 로잔 대회에 올 수 있을까란 마음으로 취재했습니다. 네, 직접 봤을 때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현장은 매우 활기찼습니다. 네. 각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모두가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게 느껴졌는데요. 국제 로잔 운동 마이클 오 총재는 개회식부터 폐막식까지 쭉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폐막식에서 특히 성찬 예식이 눈에 띄었는데요. 제4차 로잔 대회 공동 대회장인 이재훈 목사, 일본 마사누리 쿠라와사 박사가 성찬식을 집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자들이 나서 협력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네, 이 폐막식을 끝으로 로잔 대회 3가지 문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각 문서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 협업행동 서약서, 서울선언문이 공개됐습니다. 네. 3가지 문서는 작성자와 발표 시기, 내용에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에 나온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는 150명의 선교 전문가들이 작성했는데요. 2050년을 내다본다는 목표로 세계 선교 10가지 주요 질문을 다뤘습니다. 28일 폐막식에서는 참석자들이 협업행동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자 지역 복음화를 위해 지역 리더십과 연대하고 네트워크와 공동체를 구축해 기회를 찾자는 다짐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가장 상징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서울선언은 대회 초반인 23일 저녁에 공개됐는데요. 네. 로잔 신학위원회 소속 신학자 33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서울 선언문이 23일 저녁에 공개됐다는 건 둘째 날에 나왔다는 건데요. 예상보다 빨리 발표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개회식 직후 초안이 공개됐고 다음 날 최종본이 나온 건데요. 대회 막바지에 공개될 것이란 당초 예상을 깬 행보입니다. 네. 현장 참석자들을 만나보니 서울 선언문이 일찍 발표된 게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심지어는 공개 사실도 모르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Presented a document at the beginning, and I think everybody who came here was expecting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dialogue, and they didn't have that opportunity. That's been a criticism that I've heard from colleagues. Well, first of all, I wish that everybody in this Congress had an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it because every comment is important. 다만 서울 선언문은 모든 참석자의 의견을 담아내기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선언문은 대회 전에 신학위원회 주도로 작성되고 참석자들이 나눈 의견은 로잔의 소문서에 반영됩니다. 네. 처음부터 2갈래로 작성이 진행되는 건데요. 특히 서울 선언문 의의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는 만큼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든 부분에 반영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회 초반에 선언문이 발표되면서 참석자들에게 자칫 불통일한 인상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경직되고 제약이 많다, 각종 이슈에 입장을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침묵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선언문이 표현을 자제하다 못해 정작 양쪽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실제로 대회장 밖에서는 로잔 대회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보다 강력하게 밝혀야 했다는 시위가 있었고 반면 성적 지향성에 관한 부분을 지나치게 길게 다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일부 한국 복음주의자들은 서울 선언문이 기후위기, 팬데믹, 세계 평화와 정의 등 현재의 글로벌 맥락을 반영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입장문을 로잔 대회 신학위원회에 전달한 상태인데요. 네. 이 같은 수정 요청을 두고 제3차 로잔 대회 신학위원장이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CTS와 나눈 서면 질의에서 수정 요청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로잔 측에서도 선언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열고 있습니다. 약간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방어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진 문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선언문은 계속 남는 문서이기 때문에 기다리더라도 의견들이 조금 더 수렴되는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 think it saddened me because it seems to me if our task is the Great Commission, it's to spread the good news of Jesus,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to people of every race and nation to see the kingdom of God transforming society, transforming creation, then I think to focus solely on one issue like that is very negative. 네, 이 서울 선언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로잔 선언문을 향한 복음주의권의 관심이 그만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선언문이 경직됐다고 평가받은 만큼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론 선언문의 의도 자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초심을 강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서울 선언문의 어떤 논의와 또 수정이 앞으로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4차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4차 로잔 대회 바로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140년 전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이죠. 인천에서 열린 로잔 대회는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에 대한 소명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회 5째 날 한국의 밤 행사에서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부흥시켜 주시고 이렇게 로잔 대회로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이번 대회 기간 내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의 시간도 이어졌다고요? 네, 25개 주제로 나뉘는 그룹 토론 활동이 있었는데 네. 이 중 북한에 대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사 보안을 위해 촬영은 제한됐지만 현장에 들어가는 건 가능했는데요. 네. 덕분에 생생한 북한 선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다양한 국가 전문가가 참여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골자였습니다. 한국의 밤 행사에서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목소리를 듣고 남북한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전 세계인이 우리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개인적으로 뭉클했습니다. I'm sorry for what happened, but I think the Lord has an unbelievable presence to change your future. So I pray for your young generation. 로잔 대회 참석자들은 한반도 통일을 역사적, 정치적 사건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룬 이 4차 로잔 대회 주역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에 나선 성도분들의 수고가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대회장 입구에서부터 복도, 식사 장소 곳곳에서 언제나 밝은 미소로 묵묵히 봉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룸에서 이렇게 진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는 벅차올랐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거에. 이거 한국에 와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순예배 안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배려가지고 또 관심 많이 가지고 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로잔 대회는 선교 제일 큰 모임입니다. 혹시 기회 있으면 저 선교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네. 7일간의 여정을 마친 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 공식적인 대회는 막 끝났지만 다양한 후속 행사가 이어집니다. 이번 로잔 대회가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CTS 뉴스 계속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